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니 그의 머릿속에선 국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단 한 번도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말한 적 없는 그가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무대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청와대 이전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또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 정부에서 5년 동안 검찰개혁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냐. 새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 인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가 24일 쏟아낸 정신 승리의 발언들이었습니다. 특히 광화문 시대를 주장하며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주장했던 그가 당선되자마자 쥐도새도 모르게 용산 이전으로 둔갑시킨 일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 2달 안에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재앙 수준의 밀어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국민도 이해가 납득도 되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를 옮기는 국가대사를 단 한 번의 여론조사, 공청회, 사전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권한도 없는 당선자 신분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24일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지는 정신 승리는 뭘까요? 누가 무슨 근거로 국민이 결론을 내렸다는 걸까요?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물 앞 간이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많은 전직 대통령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했고 국민께서 지지해 주셨다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는 앞서 시도도 많았는데 새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번이나 말씀하셨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3.7%로 집계돼 가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찬성 응답은 44.6%였고 잘모름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8.1%였는데요. 국민의 과반 이상이 청와대에 대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도 그대로 추진하겠냐는 질문에는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가 선거 때 국민께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공약들은 왜 폐기하고 있는 걸까요? 국군 200만원 급여,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등의 선심성 공약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입장이 다를 경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유상범 의원이 그런 것을 겪어봐서 따로 받게 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수위 보고부터 법무부를 의도적으로 군기잡기 하며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권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한 검찰개혁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5년 동안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평이냐고 비아냥과 조롱을 해댔는데요. 그는 오히려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직 검찰청장다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사안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법무부 장관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법무부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보고 장관이 여러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게 하기에 수사지휘권과 큰 차이가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 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냐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검찰 옹호 일색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가뜩이나 통제와 견제가 부족한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가 빠르게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데 대해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가야 할 것을 문 대통령이 지명했다라며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 명도만 남아있는 상태로 당선인이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매도인이 본인이 살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5년짜리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걸까요? 혹시 그 집을 자신이 영원히 소유하고 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선뽕도 그만하면 끝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무려 14일을 넘게 당선 황홀경에 빠져 허우적대는 걸까요? 그 집의 지분 47.83%는 아직 당신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놀라운 법 해석까지 해댔는데요. 이런 자가 검찰청장이었고 또 곧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뭐뭐뭇을 하지 않으면 마누지 않겠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론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도를 보면 당선자 측에서 취임 전에 대통령 인사에 자신들의 사람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어서 그런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비서실장이 와서 미리 약속해라. 아니면 비토권을 달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한 인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면 당선자하고 대통령이 독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언론에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만날 거라고 그런 짱을 놔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